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은 경기 회복을 넘어서 좀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증시는 강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증시의 강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들어볼게요. 네, 강세 유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이즈가 이제 약간씩 좀 더 커지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입니다. 자고 나면은 뉴욕에서 어떤 분석이 뭐 나왔다, 뭐 운영사 측에서 나오건, 뭐 IB 쪽에서 나오건, 약간 테이퍼링 쪽에 좀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우려감이 계속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월말에 나온 우리 PCPI 지표 보면은 부담스러울 정도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다 인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부담을 넘어서서 페드가 과연 바꿀 것인가, 정책을 바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짐작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경기 개선 흐름 나타나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이제는 경기 개선 흐름이 너무 강하다라고까지 가고 있으니 당연히 테이퍼링을 우려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높아진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수치로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세인트루이스 페드에서 만들었었던 PCPI 그 하반기 전망치 표 보여드렸는데 그때 2.5% 정도를 크게 넘지 않는 그런 예상치였었는데 지금 표를 보시면은 지금 3%를 넘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3.6% 상승을 했고 결국 페드 예상치보다 넘어섰습니다. 넘어서도 많이 넘어선 거죠. 그리고 식품 에너지 제외를 해도 코어 PCPI 자체가 3.1%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식품이나 에너지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식품 에너지 관련해서 페드의 관점은 확실하게 단기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설득력을 가질 만한 그런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팬데믹 당시에 3, 4월 달에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또 2월에 악천후로 인해서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쪽에서 석유화학 생산이 차질이 생겼다. 이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제외해도 일단 3%를 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페드 예상을 많이 넘어서고 있구나. 우려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2021년에 평균치를 한 2.8% 정도로 예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5월에 공개된 거니까 4월의 지표죠. 그래서 4월의 지표가 저런 식으로 변했으면은 이게 지난주에 보여드렸었던 PCPI 전망치를 보면은 한 5, 6월까지도 이 상승폭을 넓혀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4, 5, 6월이 이런 3%를 넘나드는 그런 수치가 나와버리면 이제 2021년 평균치가 2.8%가 아니라 3%대 진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패드가 거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패드까지도 이런 식으로 나와? 말을 바꾸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려감이 조금 극대화되고 있고 경기 과열까지도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으니 시장은 좀 불안을 느끼면서 좀 조정세를 보일 만한 그런 타이밍이고 더군다나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 조정으로 진입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거하고 좀 별개로 우리가 글로벌 증시를 놓고 봤을 때 유로존 증시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펀더멘탈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은 미국의 조정은 우려감으로 인한 그런 단기 조정이고 다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는 어느 정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한번 참고하고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과열을 볼 수 있는 수치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우려감이 더 커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될 고용 지표도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정책 변화는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지만 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 고용 지표가 그러니까 저렇게 좋아 버렸으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막 그렇게 소비가 막 늘어나고 경기가 과열까지 가버렸으니 뭐 고용 지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주간 뭐 실업수당 청구 뭐 이런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나오는 고용 보고서 자체도 뭐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향후에는 정말로 이제 테이퍼링 쪽으로 정말로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 이쪽 고용까지도 해결이 되고 있으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그래서 한번 고용 쪽을 한번 좀 약간 좀 세밀하게 보자라는 것이죠. 이 패드 쪽에서 쓰는 단어가 당연히 영어잖아요. 근데 타이트라는 이 고용 시장에 대해서 계속 써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타이트를 과연 이게 구인을 하는데 타이트인지 아니면 구직을 할 때 타이트인지 좀 헷갈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이 타이트가 우리가 보통 구직을 할 때 힘들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려감이 더 들겠죠. 고용시장의 지표 한번 우리 5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나온 표 보시면은 저 꼭대기로 확 올라갔었던 작년에 비해서 계속 일사천리로 내려오고 있고,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게 좀 줄어들다가 지금 맨 오른쪽으로 가면 기울기가 더 가파라지게 줄고 있잖아요.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들이 저렇게 줄어들고 있으니 실업률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 장기 실업자들이 빠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지는 얘기고 그거는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타이트라는 의미가 지금 우리가 해석해왔을 때 고용시장이 계속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타이트가 아니라 이제 너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이번 주에 야후 파이낸스 쪽에 이 세인트루이스 패드 의장이 의장이라고 얘기해서 제임스 블러드 총재죠.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이 타이트해지는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표현하냐면, 구직자 한 명이 한 1.2개 정도의 일자리를 이렇게 찾으러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1대1이라는 것이죠. 취직하고 싶으면 취직이 된다. 이 얘기가 돼버리는 것이고, 여기서 세인트루이스 패드에서 또 향후 전망치를 내놓은 게 하반기 일자리가 월 60만 개가 증가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점입 가경이죠, 이젠 이렇게 보면. 5월 3일에 제가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아마 미국 재무부 2분기 경제평가 보고서 보면은 실업자가 840만 명이 돼서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미국 경제활동의 43%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 회복이 아직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안 좋으니까요. 테이퍼링 쪽으로 좀 한 발짝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와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점점 이 가속이 붙는 거죠. 4월 지나면서부터. 그래서 고용시장도 이렇게 좋으면은 과연 이게 향후에 테이퍼링 쪽을 그래도 안 간다, 일시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해가지고 향후를 놓고 봐야 되는데, 수치는 좀 개선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거는 서비스 부문 회복이 늦다라고 하는 점, 그 질적인 문제가 과연 어떻게 향후에 좀 변화가 되는지 그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 부문 쪽에 모든 것이 좀 일사천리로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서비스 쪽도 과연 같이 해소가 되고 있고 개선이 되는가,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만약에 이제 찾아진다면, 그러니까 5월달 이번 주말에 나오는 고용보고서 내용에서 그런 것까지도 또 거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번 부담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다 해서 테이퍼링이 만약에 좀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시장이 바로 급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점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의 이제 부족 진입 상태까지도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이 녹아들었고, 그래서 테이퍼링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 쪽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금 조정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전후 사정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 그 정도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실전 투자자들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고서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패드도 많이 테이퍼링 쪽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마지막 부분 그것을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우려감을 좀 표현하면서 시장의 그 우려감을 반영을 시켰는데, 전 마지막 부분의 패드 보고서 보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급격한 정책 변화의 리스크도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정책 변화가 가져왔을 때 성장이 감소되고 실업률이 증가됐었다라는 그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저축률을 한번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돈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저축률이라고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뭐 이렇게 중장기로 뭐 예금을 하고 적금을 하고 하는 그런 걸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의 이 저축률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이게 영어가 바로 그대로 해석이 되면 이게 세이빙 레이트이기 때문에 저축률로 해석이 되는데, 남는 여유 자금 정도로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5월 들어 4월보다 좀 많이 감소 추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어떤 점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 PCPI 지표를 4월에 확 끌어올렸었던 것이 이 세이빙 레이트가 낮아지면서 돈을 쓰면서 발생된 것이다. 만약에 이 점을 감안한다라고 본다면 5월 이후에는 패드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PCPI 지표가 이렇게 좀 산처럼 쑥 올라갔다가 꺾여 내려오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책 변화의 리스크도 패드가 인식하고 있고, 다른 지표들을 보면 이 PCPI 지표의 과열이 해소될 가능성도 키우고 있다는 점, 그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아직 정책 변화 가능성은 좀 이르다, 이렇게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얘기를 듣지 않으면 정말 좀 헷갈리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악재 같은 것들은 이미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급격한 리스크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진 이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르다고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FOMC 회의까지는 변동성이 조금 더 확대될 우려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6월 일정이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 일정 쪽으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시장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패드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상하고 실제 차이점을 분석하면서 대책이 불러 부작용까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우려해서 시장에서 분석치 나누는 무슨 자산시장의 리스크가 커진다, 위기가 온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는 모르고 있을 때 다가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건 중기 상승을 위해서 나타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FOMC 회의 직전에 우리 뭐 옵션 만기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동시 만기일보다는 그건 사실 진짜 세부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 8, 9, 11 일정으로 미국 국채 발행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국채 발행 일정 때는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10년물이 발행되는 것이 9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요. 하필이면 또 동시 만기일 직전이래요. 그래서 이때 좀 약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년물 항상 제가 좀 주요하게 지켜보자. 이게 15일입니다. FOMC 회의가 15, 16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하고 그 다음 주 또 FOMC 회의까지 이 어느 정도의 과정을, 일정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면서 시장을 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코스피 시장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이 베이시스가 만약에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많이 가벼워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렸었죠. 그런데 이 동시만기일의 그날의 무슨 결제지수 이런 걸 보자는 것이 아니라, 동시만기일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금 역베이시스가 됐었던 그것이 이제 0에 수렴을 하겠죠. 물론 이게 플러스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인데, 그러면 최소한 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될 것이죠. 결제일이 다가오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스피하고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나타났을 때 어떤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었는지, 코스피 지수 아래에다가 지금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지난 4달 동안에 어떻게 흘러왔었는지를 제가 봤습니다. 3월 이후로요. 그래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툭툭 튀어오르는 것이 매수가 들어온 때입니다. 당연히 베이시스가 개선이 되겠죠. 그때마다 툭툭 튀어오르는 것이고, 푸른색 막대기는 매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매도가 많이 나오면 시장이 좀 빠지기는 빠집니다. 그런데 그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막대기가, 파란 막대기가 길면은 좀 빠지는데, 어딘가는 매도가 나오면은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옆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나타났었던 4월달 시장이 뭐 조정을 좀 보였다라고 하고 5월이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냥 옆으로 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이제는 위로 붉게 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도 계속 붉은색이 나올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더 우리가 만기 효과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일정을 감안한다면은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까지의 상승이 나타나면 어느 정도의 현금화를 좀 시켜놓은 다음에 9일, 10일에 약간 흔들리는 모습, 그 다음에 16일 정도께 흔들리는 모습을 감안하고 우리가 단기 전략 세울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